예, 오늘 뉴스탑10도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나라박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을 내놓습니다. The number of deaths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past week. In the next few days, we will reach 1 million confirmed cases and 50,000 deaths. 예, 그런데요, 이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중국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이제 미국을 거쳐 일본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근무 중인 한 일본인 의사가 2, 3주 뒤에 일본 역시 뉴욕처럼 될 수 있다고 전망까지 했습니다. ニューヨーク、誰もこんなことになるなんて予想して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今の日本を見てると、ニューヨーク、3週間前のニューヨークを見てるような気がして、それがすごい怖いです。でもちょっと手遅れだったんですね、ニューヨークは。だからニューヨークから学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 우리의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미국 뉴욕에 있는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뉴욕이 이렇게 악화될 거라는 누구도 예상 못했다. 뉴욕의 대응은 늦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을 보면 3주 전에 뉴욕을 보는 것 같다. 좀 어두운 전망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일본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도 초기에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별거 아니다. 그냥 지나갈 거라고 말하는 동안 뉴욕주 같은 경우는 대비해야 될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 냉동 창고에 시신을 보관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이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축소하다가 올림픽 연기라는 결정이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이제 아베 총리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도 끼고요. 심각성을 좀 뒤늦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미국 같은 경우 처음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서 파티하고 술집은 다 문 닫으니까 서로의 집을 방문하면서 홈파티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 벚꽃 축제 그리고 사람들이 맨살을 부딪히는 그런 지역 전통 축제들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미국의 사태가 일본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가 3주 뒤에 뉴욕처럼 될 수도 있다. 내부의 공포심이 더 커지면서 일단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49개 나라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昨日付で感染症危険情報は全世界でレベル2以上とな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3日午前0時から運用を開始し、当面、今月末日までの間、実施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근데 저 일본의 조치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도훈 의원님, 네. 결국은 주변 나라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인 입국 제한을 하는 거는 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태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는 거는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일본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초기 방역 그 실패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올림픽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베 총리가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늦췄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벚꽃놀이도 가고 나체로 전통 축제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 가운데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예. 부작용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여서 이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본 그 국민은 굉장히 절제 있는 심성으로 유명하지만 벌써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아무래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부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 총리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일본에서도 이 마스크 수급 문제가 꽤 불거지면서 한 가구당 세대당 면 마스크 2장씩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힌 건데요. 반발이 좀 큽니다. 全国で
5000万枚余りの世帯、1住所あたり2枚ずつ配布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아니 김태훈 변호사님, 우리가 쓰는 뭐 KF94 그러니까 방역 마스크도 아니고 천 마스크, 면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한다. 뭐 엄청난 조치를 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꽤 많은 비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이 뭐 앞서던 얘기가 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잘 이제 따르는 어떤 국민성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일본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좀 높았던 게 아베 정부가 애초부터 발빠르게 대응 안 한 건 아니냐, 올림픽 때문에. 예. 그런데 올림픽도 놓치고 방역도 실패하고 개도 구력도 다 놓친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치 마스크 나눠준다는 게 뭐 KF94나 그런 뭐 마스크도 아니고 면 마스크를 가구당 2장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이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 보니까 패러디 영상 같은 그렇죠. 거좀 나와요. 앞서 보면 2장 나눠준다니까 아베 총리 얼굴 2개를 가린 거 아니겠어요? 얼굴을 전부 다 마스크 2개로 가린 패러디 영상. 지금 보시면 저렇게 7인 가구 같은 경우에 한 가구 3명에 하나씩 마스크 쓰는 이런 영상들. 지금 저 모습도 저 패러디한 영상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한 가구당 2장 나눠주면 엄마 아빠 쓰고 아이는 쓰지 못하는 저런 영상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이제 저 일본 국민들의 이제 아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미리 조금 홍역을 치렀던 부분이 바로 지금 한두 달 뒤에 일본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면 마스크 논란, 천 마스크 논란도 상당히 일본에서 뜨겁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앞으로 2주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했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2 weeks. We think Italy may be the most comparable area to the United States at this point. 이탈리아 수준까지 될 것이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좀 의미 있는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 김종욱 교수님. 화면을 보면 미 국방부가 군용 시신 가방 10만 개를 요청했다. 얼마만큼 지금 미국이 심각하다는 걸 국방부가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저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만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민간에다가 10만 개를 얘기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추정컨대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런 것이 좀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뭐 다 아시지만 지금 센트럴파크에다 임시병원을 만드는 상황인 거고 군 병원선이 동원되고 보니까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서는 200명이 감염이 돼서 하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영화 같은 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전염병 확산은 전시 상황이다. 우리가 경계할 건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그야말로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이게 진짜 현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좀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좀 마스크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지금 의료 시스템이 많이 좀 붕괴된 것 같은데요. 좀 지금이라도 좀 집중하고 분산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확산세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저런 군용 시신 가방 10만 개란 얘기가 이런 방송에서 입에서 회자되는 게 참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이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속출하냐면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루즈벨트호에서도 200여 명이 감염돼 하선 조치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So the plan at this time is to remove as many people off the Teddy Roosevelt as we can.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도현 의원님. 네. 그 SOS를 친 거잖아요. 그 핵항모의 함정이.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지금 절반이라도 배에서 내리게 해야 된다. 근데 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군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그 논의를 한번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이라는 거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명령에 따라 목숨을 버리는 그 존재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시는 아니지만 작전 중인데 그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훈련을 중단하는 게 옳으냐? 또는 그 약간의 그 병사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그 훈련과 작전을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그 루즈벨트호의 그 브렛 크로저라는 함장은 우선은 지금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선원들의 병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괌에 내려서 조금 그 자가격리도 하면서 치료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하고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여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 항모함의 이 선원들, 군 병력까지 이제 바이러스에 침투를 당했기 때문에 꽤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장혜지 평론가님, 미국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현 시점에서 미국과 견줄 만한 지역은 유럽의 이탈리아 정도다. 부통령까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아무리 지금 달러를 많이 풀어도 양적 완화를 실시해도 지금 얘기로는 1, 2년 안에 생애 최악의 경제 상황, 주식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뭐 이른바 세계 3대 투자가로 알려진 짐 로저스가 앞으로 1, 2년 안에 자신의 생애 최악의 약세장을 맞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죠. 그리고 미국의 이 경제가 어느 시점에서 회복될지 어떤 전문가들도 섣불리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서요. 국민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강제적 자택 격리 조치가 전 국토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고 도시 간의 이동도 막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뉴욕주가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데 뉴욕주에 대해서도 봉쇄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다가 철회한 바 있거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보게 되면 완전 봉쇄는 아니더라도 도시 간의 항공 연결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이탈리아 부통령이 이탈리아 꺼내는 게 정말 이탈리아처럼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탈리아에 못지않게 이런 주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주에서 과거에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반발했잖아요. 그런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러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뉴욕 봉쇄 카드를 던졌다가 접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만큼 초강경 조치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우선 국가 간 국내선 항공 이동은 이제 아마 조만간 정지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사실상 미국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항공 이동 중지하게 되면 사실상의 도시 봉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조치들을 밟아가기 위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외교관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만 좀 소개를 하겠는데 최근 그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이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굉장히 점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국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지금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지금 그렇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 치적을 내세워서 재선으로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재선 전망도 그만큼 불투명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시신 가방 10만 개를 주문하는 걸 검토하겠다. 미 국방부 심상치 않은 미국 얘기를 해봤고요. 일본 얘기도 차례로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좀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에서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데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슬기로운 방콕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골프 스타 박인미 선수가 저렇게 본인 자택에서 애완견, 반려견과 함께 이제 골프공으로 좀 연습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도 박인미 선수의 집인데요. 저렇게 있고요. 다음은 전설이 되고 있는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가 저렇게 집에서 프라이팬으로 팀 동료와 함께 이렇게 테니스 연습을 하는 모습까지 잠깐 숨을 고르는 해외 스포츠 스타들의 슬기로운 코로나 대처법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주에 이제 국내 소식으로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